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불복 청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이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때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감면 대상이어서 감면 신청을 했는데 그러한 감면 신청에 대해서 오히려 감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내가 구제받을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불복 절차라고 그러죠. 그러면 국세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과되는 국세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국세기본법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청구 절차가 따로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를 적용해야 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를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국세 쪽보다는 과거의 초창기 때는 국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 규정으로 출제를 자주 했는데 최근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청구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국세에 관한 불복 청구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 규정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관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규정을 잘 정리해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세기본법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방세 불복 청구죠.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자, 법률에 위반하거나 뭔가 부당한 처분을 내가 받았다든지 또 필요한 감면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또는 심판 청구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모든 권리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모든 대상이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데 다만 요 다음에 요것에 해당되는 것은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일단 범칙 사건에 의한 통고 처분이죠. 조세 범칙 사건에 의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형사심을 받아요.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법상의 어떤 징역 등 이런 형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은 결론적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어떤 심판 청구라든지 또는 이의신청의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법으로 출제돼도 마찬가지야. 국세기본법상에서도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은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과태료 부과 등도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도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범칙 사건에 관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웬만한 것들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든지 필요한 감면 처분 등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통고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은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다. 이의신청해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라고 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고 또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상급,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상급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시 심판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또다시 심판 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불복 청구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불복 절차가 있는데, 자, 일단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심판 청구를 바로 우리가 심판 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요. 심판 청구. 이 심판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조세 심판원장이라고 있어요. 조세 심판원장한테 청구하는 것을 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심판 청구를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할 수도 있고요.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어. 시군세는 시장 군수한테, 시군세, 재산세는 시군세죠. 그럼 재산세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청은 시장 군수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취득세는 도세요. 도세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시장 군수한테 하거나 도세라면 도지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나 시군세는 시장 군수한테, 도세는 도지사들한테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디다 하느냐? 당연히 법원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 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거고 이의 신청은 시군세는 시장 군수한테, 도세는 도지사한테 하는 것이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의 신청 거쳐서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장한테 이렇게 심사청구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심사청구는 감사원장한테 하는 심사청구로 말합니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장한테 심사청구를 제기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바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둘 중 하나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나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판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한 다음에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90일 내에 우리가 뭘 제기할 수 있느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거친 후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감사원장한테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다음에 감사원장에서 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90일 내에 또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꼭 반드시 두 가지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90일 내에 이의 신청도 90일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심판 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 청구를 거쳐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감사원장한테 심사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해서 심사청구를 제기해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 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의 신청이죠. 이의 신청은 안날로부터 또는 뭔가 처분 통지를 받았다. 뭔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 제기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내가 아는 날 또는 뭔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것. 90일 내에. 그 다음에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돼. 근데 이의 신청을 거치었을 때 이의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내가 받지 못하면 그러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는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 근데 이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90일 내에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는 이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데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못 받았다. 그러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우리는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뭘 또 가능하다?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이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때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예, 안 날로부터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뭘 제기해야 된다?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 청구에서 기각당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됩니다. 90일 내. 그리고 우리는 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이런 불복 절차가 아니라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한테 심사 청구할 때도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도 90일 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두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은 전부 다 며칠 이내로 한다? 90일이라는 것. 90일이라는 것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60일이 나오면 틀립니다. 60일이 나오면 틀려요. 자, 그리고 꼭 이 시점 거쳐서 심판청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 거치지 않고도 90일 내에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 바로 90일 내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꼭 이 절차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복 절차에 대해서 동그란 사항 질문 볼게요. 이 점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점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동그란 우항입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가가 아주 중요해요. 없다. 바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 거쳐야 돼. 지방세 기본법상 심판 청구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감사원장한테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 청구나 감사원장한테 심사 청구 두 개 중 하나를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동그란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